자, 2번 보겠습니다. 철 Fe2 플러스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Fe의 원자 번호는 26번이다. 자, 특별히 이 21번부터 30번에 해당되는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원자하고 그 다음에 이온, 특별히 이온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서랑 나오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낮은 것부터 이제 차곡차곡 써내려가면은 1s2, 2s2, 여기까지가 18번이죠. 그 다음에가 4s가 먼저죠. 여기가 20번이죠. 그 다음에 3D가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철의 전자 배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전자 2개가 빠지면은 어디 쪽이 빠집니까? 예, 들어가는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빠질 때는 여기서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먼저 빠지는 거죠. 여기가 2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전이금속은 요 4s부터 빠진다는 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다음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자, 뭘까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이거죠. 어떤 X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떼가지고 양이온 기체 상태로 될 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느 게 가장 큰 것이냐. 그래서 이게 크다는 말은 이온하고, 이온이 아니라 전자하고 가운데 핵하고 인력이 세다는 것을 나타내주죠. 이 중에서 가장 센 것은 네온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고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헬륨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온.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원자들 중에서는 네온이 가장 큰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혼자 푸니까 재미가 없네요. 어떻게 하죠? 누구를 시켜볼까요? 자, 6번. 어떤 안정한 음이온 A2-가 가지는 전자수는 원자 번호 12인 Mg2 플러스가 가지는 전자수와 같다. 원자 A의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될까요? 자, Mg는 12번인데 2 플러스라는 건 전자가 몇 개라는 뜻입니까? 전자 12개에서 10개가 됐다는 거죠. 자, A는 2-인데 이것이 또 전자가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2개가 더 들어와서 10개가 되려면 얘는 8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8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산소. 예,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8번. 임의의 원소 A부터 E까지 가지는 여러 가지 입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 5개의 원자가 있고요. 자, 질량수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전부 다 같죠. 그러면 이온이 아니라 그냥 원자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A, B, C, D가 어떤 원자들인지 이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는 뭡니까? 헬륨이 되겠죠. B는 6번이 탄소죠. C도 역시 6번 탄소. A, B, C, D가 8번에 산소고요. 그 다음에 E는 11번이니까 N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 놓고서 생각을 해보죠. 1번, 원소 A는 화학적 활성이 거의 없다. 자, A는 어떤 특징입니까? 18족이니까 이거는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적 활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18족에 해당되는 헬륨 이외의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원소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자, B와 C는 어떻게 됩니까? 2개가 어떤 관계예요? 예, 원자 번호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동위 원소죠. 동위 원소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고 이게 이제 동위 원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화학적 성질이 같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원소 D가 포함된 화합물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이거. 네, 대부분의 물이라고 그랬는데 공기 중에서는 산소가 한 20% 되죠. 땅에서는 지각에서는 산소하고 규소가 많죠. 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산소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네요. 4번 원소
D와 E는 이온 결합하여 ED를 만든다. 자, 원소 D와 E는 O하고 NA인데 이온 결합을 하면은 NA는 플러스가 되고요. O는 E 마이너스가 되니까 Na2O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E2D가 되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E2D가 아니라 ED라고 나와 있으니까 4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아세틸렌이 산소에 의해서 완전 연소되는 반응에서 얻어지는 생성물의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옳게 나타낸 것은 뭐냐? 질량이 18하고 44가 있는 걸로 봐서 18짜리인 물질하고 44짜리인 물질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많이 나오느냐 또는 같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을 적어봐야 되겠죠. 자, 아세틸렌의 연소는 C2H2에 O2 반응해서 이런 탄화수소로 된 거는 CO2하고 H2O가 되겠죠. 얘가 분자량이 44짜리라는 뜻이겠고 얘가 18짜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개수를 어떻게 맞춰줄까요? C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2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잘 돼 있죠. 산소는 5개니까 여기에 2분의 5. 자, 그러면은 44짜리의 수하고 18짜리의 수가 44쪽이 더 많아야 되겠죠. 2배 많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2배인 그래프가 3번이 좋겠죠. 네, 3번을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다음 4가지 화학종들은 모두 같은 수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자, F부터 9번, 10번, 11번, 12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다르죠. 중성자 수는 질량 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전자 수는 F는 9개에서 F-가 10개가 됐죠. 네온 10개, NA는 11개에서 하나 빠져서 전자 10개, MG도 12개에서 10개가 됐습니다. 전자 수가 같네요. 그 다음에 산화 수는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거기 있는 이온의 전하수가 바로 산화수입니다.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산화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등전자 이온이라고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전자의 수가 같은 그런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전자가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게 빠른가요? 적당하죠? 빠르면 이야기하세요. 자, 14번. 원자에 대한 다음 표의 빈칸 가나다를 채우면 그 합은 얼마냐? 자, 여기를 일단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성자 수가 20개가 있고 중성자가 20개가 있고 전자 수가 여기 몇 개가 될까요? 전하가 2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수가 20개인 거는 20번 칼슘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자 수는 2개가 빠져가지고 가번에는 전자수가 18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나번에는 양성자수가 23번인 거는 원자 번호가 23이죠. 원자 번호 23번은 뭔가요? (21번이) SC 스칸듐이죠. 22번이 타이타늄, 23번이 V 바나듐이죠. 자, 이것이 양성자가 23개인데 전자가 20개입니다. 그럼 3 플러스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 나번은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3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e 플러스인데 26번에 전자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가 빠져 있으니까 24가 되겠죠. 그럼 중성자 수는 위에 있는 56이 질량수니까 56에서 26을 빼면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다번에 가서는 30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다 채울 수 있겠죠. 24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고,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4번에 51이 되겠죠. 자, 16번. 16번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답이 뭘까요?
자, A부터 E까지 합을 다 찾아가지고 A부터 E를 더했을 때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 자, A는 얼마가 될까요? 예, PV는 nRT에서 이게 이제 이상기체 1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n이 RT분의 PV 해가지고 A 값이 1이 되겠습니다. 몰수가 되겠죠. B는 얼마일까요? 전자의 질량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이 Bg입니다. 전자의 질량이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네?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 이거 못 외울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승. 예.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62 54. 자, 이거는 뭐 1보다 훨씬 작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1보다 아주 작아요. 이게 B 값이에요. 자, 이거를 또, 이거 질량을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소가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1g이죠. 그런데 양성자보다는 전자가 2000분의 1 정도 작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B 값은 2000분의 1 정도 g으로 아주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에서 모든 기체의 몰 분율의 합. 어떻게 될까요? 자, 몰 분율이라는 거는 전체의 몰수 중에 어떻게 됩니까? NT라고 전체 몰수 중에 어떤 해당되는 물질의 1번 물질의 몰수를 우리가 몰 분율 X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2는 전체 몰수분의 2번 물질의 몰수. 그래서 이걸 갖다 다 더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분의 N1 플러스 N2 플러스 N3 쭉 나가니까 위아래가 똑같아져서 1이 되죠. 이게 이제 C 값입니다. 자, 네 번째,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은 이온결합 화합물은 무조건 중성입니다. 아까 나왔던 뭐 Na2O 이렇게 돼 있으면 Na 플러스에다가 O2 마이너스에서 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Na2O가 돼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D 값은 또 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소 원자에서 바닥 상태의 전자 에너지 준위 나누기 이온화 에너지 얼마가 될까요? 자, 바닥 상태는 N은 이온화 에너지 값이 안 나와 있죠. 1부터 해가지고 N은 무한대. 이때의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점점 내려가서 여기가 아마 2와 n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 원래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가요? 그냥 뭐 x라고 할까요? 2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바닥 상태의 전자 에너지 준위는 얼마냐면 요 값입니다. 바닥 상태 n은 1일 때.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로 각의 그 전자를 떨어뜨려 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2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을 흡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n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B, C, D가 다 나왔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1이에요? 예, 거의 요거를 0에 가깝다고 하면은, 예, 1 두 개 있고 마이너스 1 두 개 있죠. 맞나? 아, 0 두 개 있고 1 두 개 있고 마이너스 1 하나가 있으니까 합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예, 1이 되겠습니다. 예, 좀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역시 A, B, C, D가 있고요. 질량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온이 있나요? 이온이 있을까요? 자,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같으면은 이제 이온이 아닌데, 지금 이제 양성자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성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질량수에서 중성자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D, E를 전부 다 질량수에서 중성자수를 뺀 값을 한번 나란하게 써보죠. 19에서 10 빼면 9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11, 10, 11, 17, 20. 예,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쪽인지 알 수 있겠죠. 9번이면은 뭐예요? F죠. 17쪽. 10번이면 네온이죠. 18쪽. 11번이면 NA죠. 1쪽. 17번이면은 CL. 똑같이 F 17쪽이죠. 20번이면은 칼슘 2족이죠. 이 중에서 같은 거는 이제 첫 번째하고 네 번째에 있는 A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같은 족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원자 번호하고 기호하고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바나디움 23번이라고 그랬는데, 27번이 뭐냐, 29번이 뭐냐 다 알 수 있어야겠죠. 30번까지는 번호하고 그 원소 기호하고를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주어진 쌍들 중에서 동위원소 쌍은 뭐냐? 자, 동위원소의 정의는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다는 말은, 예, 원소 기호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 기호가 같은 것 중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예, A번이나 B번 중에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질량수가 A번에 1, 2로 다르고요. B번에도 3하고 4로 다르죠. 그래서 답은 A, B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자, C번하고 D번은 이렇게 이미 원소 기호가 다른 경우에는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위원소에서 아까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했죠.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전자의 수가 같다는 말은 결국은 양성자 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A번과 B번을 골라야겠죠. 자, 22번. 다음 중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의 동소체가 아닌 것은 뭐냐? 동소체, 아까 동위원소가 나왔는데 동소체의 뜻은 뭘까요? 예, 같은 원소로 된 다른 물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물체여야 돼요. 자,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 C로 되어 있습니다. 흑연도 C로 되어 있어요. 플러렌은 C 6개가 되어 있는 축구공 모양 있죠. 그게 이제 플러렌인데 역시 C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틸렌은 뭐 C2H2, 이거는 같은 원소가 아니라 이제 탄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소가 돼서 새로운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소체가 아닙니다. 4번이 되겠죠. 자, 24번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호의 모형은 뭔가요? 자, 그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26번에 보면은 이 중에 보호의 모형이 어느 걸까요? 1, 2, 3, 4, 5 중에? 네, 4번이 보호의 모형입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특정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 이게 보호의 모형이죠. 자, 그러면 위에 다시 수소 원자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예, 수소가 뭐 이렇게 핵이 있으면은 첫 번째가 N은 1이니까 여기 있다가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N은 2로 떨어지는 거, 3에서 2, 뭐 4에서 2, 5에서 2 이런 것들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데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이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자, 이것도 띄엄띄엄 파장이 나타나는 게 이제 불연속적인 거죠. 전자가 이런 데 위치할 수 있고 이 중간에는 위치하지 않는 거죠. 4번.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 자, 이건 보호의 모형이 아니라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4번은.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에서 고르자면은 5번에 있는 그림이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의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 오비탈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26번에 비슷한 문제인데 수소기체를 방정관에다 넣고서 고전압을 가하면 붉은색 빛이 나온다. 이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독특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자, 다음과 같은 원자 모형 중에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24번하고 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보호의 모델인 4번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그림은 어떤 모델을 뜻하나요? 모형? 네, 돌턴. 돌턴은 이제 원자가 구형으로 돼 있고 쪼개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1번이죠. 2번은 뭐예요? 예, 이건 톰슨의 모형입니다. 예, 푸딩 모형. 예, 원자 핵이 퍼져 있고 뭐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다는 거죠. 3번은 가운데에 이 핵이 보이죠. 핵이 나타나는 건 원자 핵으로 러더퍼드의 모형입니다. 4번이 이제 보호의 모형이고 5번이 현대의 오비탈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수소의 원자의 각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N이 이제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 1몰이 N껍질에서 L껍질로 전이될 때 옳게 설명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N은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 처음에는 K부터 표시했죠. K, L, M, N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1에 해당되는 거죠. 자, 1몰이 N에서 L껍질로 전이될 때 N에서 L이면 어딥니까? 원래는 갈수록 이제 간격이 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N에서 L로 떨어진다는 거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때의 스펙트럼은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발모계열이다. 맞습니까? 예. 2번으로 떨어지는 거는 전부 다 가시광선이라고 했죠. 4에서 2, 3에서 2, 5에서 2, 6에서 2 다 가시광선입니다. 1번으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자외선이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적외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얘는 뭐라고 하죠? 라이만. 먼이라고도 쓰고, 얘는 발머, 얘는 파셴. 맞죠? 자, 그래서 가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번. 이때 방출한 에너지는 246kJ per 몰이다. 맞나요? 계산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얼마나 그랬죠? 4분의 1312 빼기 마이너스 4니까 16분의 1312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246) 자,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246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질 때는 246이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빼는 순서를 바꿔주면 플러스 24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번도 맞고요. 다번에서 이때 방출한 스펙트럼의 파장은 L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이되는 방출 스펙트럼의 파장보다 짧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또 비교해야 될 게 L 껍질에서 K 껍질로 방출되는, 자, 두 개의 에너지는 어느 게 더 큽니까? 예, 요게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에너지가 작죠. 그럼 요것의 에너지는 작고 파장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걸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이때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파장은 요거보다 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다가 맞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라면은 여기가 n은 1이고 n은 2고 n은 무한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하고 비교해 보면은 1대 3의 비율이에요. 이쪽이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얘가 훨씬 큰 거고 얘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작은 겁니다. 그래서 1대 3. 여기에 2하고 무한대 사이에 뭐 3도 있고 4도 있고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죠.